안녕하세요. 테스나라 이지원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56페이지, 자기하기 56페이지부터 보도록 하죠. 자, 정전 에너지와 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정전 에너지를 보도록 하죠. 자, 정전 에너지에서 여러분들 식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W는 Q, V 이런 식이 있었더라 이거예요. W는 QV 줄.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Q 값이 변하면 V 값도 변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쓰세요. D. 여기서 하나씩 더 써보면 Q는 CV라는 식도 있었어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여러분들 V라는 값을 이렇게 쓸 수 있나요? C분의 Q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W1이라고 하는 애는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예요. 1이라고 하는 미소한 1, DW는 C분의 Q에 DQ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쵸?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왜? Q가 변하니까. 자, 그러면 전체 1W라고 하는 애는 뭐 하면 돼요? 적분하면 되죠? 어디부터? 0부터 Q까지. C분의 Q에 DQ, 그러니까 Q에 대해서 적분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얘를 적분해 보시면 얼마나 나오냐면 2분의 1 2분의 1 Q의 제곱이죠, 그죠? C Q의 제곱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얘를 쉽게 써보면 자 2 C분의 Q의 제곱 줄이라는 값이 나와요. 자, 그때 W 에너지 W는 EC분의 Q제곱이라고 했어요. 그죠? 자, 여기에서 C분의 Q가 뭐예요? C분의 Q가 V라고 쓸 수 있죠? 그럼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 2분의 1 Q V라고 쓸 수 있다 이거. 왜? C분의 Q가 V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 또 어떻게 쓸 수 있냐? 2분의 1 자, Q가 뭐예요? CV죠, CV. CV 제곱 줄이라고 쓸 수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콘덴서에 저장되는 에너지가, 우리 콘덴서는 뭐예요? 정전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고 했죠. W는 EC분의 Q제곱 또는 2분의 1 QV, 2분의 1 CV 제곱 이렇게 에너지 이만큼이 어떻게 저장이 되더라 이거예요. 자, 그때 평행판 콘덴서에서 평행판 콘덴서에서 이런 식이 있다. 자, C는 입실론 D분의 S라는 식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저항이 V는 2 곱하기 D라는 식이 있어요. 그러면 자, W는 자, 2분의 1 CV 제곱에서 자, 그대로 써볼게요. 자, 2분의 1 자, C 대신에 이거 써볼게요. 입실론 D분의 S 이렇게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V 대신에 이걸 넣어볼게요. 자, V 대신에 이 D 값을 넣으면 2의 제곱, D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단위는 줄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이 식을 다시 써보면 2분의 1 입실론, 자, 2의 제곱, 자, 여기 D 하나 없어지죠. S, D, 줄 이렇게 나오나요? 그죠? 자, 근데 여기에서 면적이랑 D를 곱한 게 뭐예요? 이 C의 최적이 되는 거죠, 최적. 그쵸? 자, 그래서, 자, W는 이렇게 된다. 2분의 1 입실론 2의 제곱에 줄 퍼 세제곱미터라는 값이 나오더라. 이게 뭐예요? 에너지 밀도. 그러니까 단위 최적당 이만큼에 대한 뭐가? 에너지가 저장이 되더라 이거예요. 언제? 평행판 콘덴서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식을 꼭 외워두세요. 이게 뭐라고요? 에너지 밀도. 그죠? 에너지 밀도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정전 에너지 밀도 다음에 뭐가 있냐? 정전 흡입력이 있더라 이거예요. 정전 흡입력. 자, 여기에서 에너지 밀도에서 조금만 더 써볼게요. 자, W는 2분의 1 입실론 2제곱이에요. 그죠? 자, 근데 식 중에 이런 거 있었나요? D는 입실론 2라는 식이 있었죠. 그죠?
전속 밀도는 전개색에다가 입실론을 곱한 거더라. 그럼 얘는 또 이렇게도 쓸 수 있나요? 2분의 1 d2 또는 2 입실론 분의 d제곱 줄 퍼 세제곱미터. 이렇게도 쓸 수가 있더라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식을 외울 때 이것도 같이 외워 두셔라. 중요한 식이에요. 그러니까 정전 에너지 밀도가 2분의 1 입실론 2의 제곱이라는 것도 있지만 2분의 1 d2라고 쓸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또는 2 입실론의 d제곱이라고도 쓸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흡입력 볼게요. 정전 흡입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콘덴서가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죠. 자, 분명히 콘덴서는 이쪽에 플러스로 대전되어 있고 여기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어요. 그러면 위에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면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흡입력이 작용하는데 서로 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이거. 그러면 그게 얼만큼인지 계산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제가 추를 달았다 이거. 이렇게 추를. 자, 여기에 어떠한 추를 달아놓고 얘를 무게를 올려놓는 거예요. 무게를 F만큼의 힘을 주더라 이거. F만큼의 힘을 주더라. 그러면 F만큼의 힘을 주면은 얘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얼마만큼의 F만큼의 DL만큼 이동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얘는 그만큼 어떻게 올라가겠죠? DL만큼 미소한 거리만큼. 그러면 여러분들 자 F의 DL이라는 게 뭐예요? 일을 한 거잖아요. 그죠? 일을 한 거잖아 이거예요. 그때 여기서 그 일이 미소만큼 일한 일이 얼마예요? 2분의 1 입실론 2의 제곱에 어떻게 돼? S 이게 되겠다 이거예요. 그죠? S D L 이런 식이 되겠다. 그죠? 미소만큼 일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얘가 뭐예요? FDL이잖아요. 그러니까 FDL이 되겠죠. 그럼 즉 여기에서 힘 F라고 하는 거는 2분의 1 입실론 2의 제곱 S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요만큼을 뭐라고 쓸 수 있어요? F는 2분의 1 입실론 2의 제곱에 뉴턴 퍼 메타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즉 뭐예요? 단위 면적당 정전 흡입력을 뜻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즉 에너지와 요 흡입력의 공식이 어때요? 같죠? 근데 단위가 뭐예요? 뉴턴 퍼 제곱미터고 아까 얘는 줄 퍼 세제곱미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 개 간에 이 전극 간에 이 플러스고 마이너스 두 개 간에 작용하는 힘 흡입력이 2분의 1 입실론 2의 제곱 뉴턴 퍼 제곱미터가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똑같이 얘는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2분의 1 D 또는 2분의 1 입실론 D의 제곱 이렇게도 뉴턴 퍼 제곱미터로도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5장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이유는 앞에 있는 이론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 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도체계에서 전위 개수의 성질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이런 거 있어요. P11, P22 이런 건 항상 뭐예요? 0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P12하고 P21은 서로 항상 같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P11 이런 게 P12보다 항상 크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에서 이제 옳지 않은 거 찾으면 돼요. 가번 같은 경우에는 맞죠, 그죠? P11이 P12보다 크다, 그죠? R이나 뭐 S다, 그죠? 나번 PRR, 그러니까 P11 같은 경우는 0보다 커야 되겠죠? 틀린 것은 나번이 틀렸겠다, 그죠? 답은 라번이 되겠다. 자, 2번 문제 보죠. 자, 전위계수에 있어서 P11이랑 같다. P21이 같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1, 2죠, 그죠?
1, 2면 아니 2 아니죠. 2 아니면은 1번이 2번을 감쌌다 이거 뒤에 게. 자 여기에서 얘가 도체 1이면 이 안에 도체 2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1번에서 2번을 감싼 거예요. 그럼 만약에 P11이 P12다 이렇게 되면 뭐예요? 2번이 1번을 감싼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런 문제 되게 쉬운 거예요. 뒤에 게 앞에 걸 뭐 했다고요? 감쌌다. 그죠? 1번이 2번을 감쌌고 얘는 2번이 1번을 감쌌다. 답은 라번 되겠죠. 도체 2가 1번 안에 들어있다. 그죠? 답은 라번 되겠습니다. 3번. 자, 한 도체의 전하 Q가 대전되도록 대전시키고 여기에 다른 도체를 접속했을 때 그 도체가 얻는 전하 Q2를 전위계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가?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여기에 Q1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그때 여기에 전하량은 원래는 Q2가 0이었다 이거예요. 0. 그죠? 0이었다. 자, 근데 얘 도체를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게 더 이상 0은 아니죠. Q2라는 값이 되겠죠. 어떠한? Q1에서 Q2를 어떻게 해요? 넘어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붙이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전위와 여기에 전위가 서로 어떻게 돼요? 같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보자 이거예요. 전위 괴수식을 보자 이거예요. 자, 원래 V1은 Q1 P11 Q1 플러스 P12 Q2 그죠? 그 다음에 V2는 P21 Q1 플러스 P22 Q2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원래 얘가 Q만큼 있었다 쳐요. Q1이. 근데 얘가 Q2가 되면 여기 뭐가 돼요? Q-Q2가 되는 거죠. 그죠? 원래 자, 씩 보세요. 원래 얘가 Q1이고 얘가 Q2였어요. 근데 얘는 원래 제로였다가 얘는 Q였어요. 얘는 원래 Q였고 얘는 Q2는 0이었다 이거. 도체를 연결을 하면서 얘는 Q-Q2만큼이 된 거고 얘는 Q2만큼 됐다라고 보자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에 전위와 여기에 전위가 어떻다? 같아지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요 식을 이렇게 쓸 수 있더라 이거예요. V1은 P11에 여기는 뭐예요? Q-Q2 플러스 여기는 P12의 Q2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Q2만큼 넘어간 거죠. 그죠? V2는 P21에 Q-Q2가 된 거고 여기는 P22의 Q2가 된 거죠. 자, 근데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얘를 붙였으니까 얘 전위가 서로 어떻다? 같더라 이거예요. 그럼 식 어떻게 쓸 수 있냐? V1이랑 V2가 어떻다? 같다라고 쓸 수가 있더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자 그대로 써볼게요. P11 Q-Q2 플러스 P12 Q2랑 뭐랑 같다? 여기 보시면 P21 Q-Q2 플러스 P22 Q2가 어쩌졌다? 같아졌다 이거예요. 얘가 이제 V1이 되는 거고 얘가 V2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를 전개를 해보자 이거. P11 Q 마이너스 P11 Q2 플러스 P12 Q2 그죠? 는 P21 Q 마이너스 P21 Q2 플러스 P22 Q2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Q2는 다 이쪽으로 넘기고 Q는 다 이쪽으로 넘겨보자 이거예요. 자, 여기에서 마이너스 P11 Q2 플러스 P12 Q2
그죠? 요거 써놓은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Q2 있는 거 이거 있죠? 그죠? 이쪽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플러스 P21 Q2. 이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P22 Q2 이렇게 돼요. 는. 자, 얘 Q1. Q 이렇게 되나요? 네, 넘겨볼까요? 자, P11 이쪽으로 노란색으로 쓸까요? 이 부분 볼까요? P21 Q 마이너스 P11 Q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다 마이너스로 한번 곱해볼게요. P11 Q2 마이너스, 자, P12랑 P21이랑 서로 어때요? 같죠, 그죠? 그래서 2 P12 이렇게 쓸 수 있어요. Q2 플러스 P22 Q2는, 자, 여기에서 마이너스 되니까 P11 Q 마이너스 P21 Q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러면 얘를 Q2로 다 묶으면 Q2는, 자, 여기 있는 밑에 있는 거 다 넘어가죠, 그죠? P11 마이너스 2P12 플러스 P22분의, 자, 얘 뭐예요? P11 얘 P12라고 써야 되죠? 마이너스 P12 Q 이게 되겠다, 그죠? 그래서 답은 찾아보시면 가번에 이런 게 있죠, 그죠? 왜? Q2만큼 넘어간 거니까.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 도체가 얻은 전하량 Q2가 얼마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식을 찾을 수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도하는 식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이러한 방법을 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서 4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진공 중에 서로 떨어져 있는 두 도체 A, B가 있을 때 A에만 1쿨롱의 전하를 주었더니 도체 A와 B의 전위가 3V, 2V였다. 이런 얘기예요. 자, 써보죠. 자, V1은 분명히 P11 Q1 플러스 P12 Q2였어요. 그죠? 그 다음에 V2는 P21 Q1 플러스 P22 Q2였어요. 그죠? 자, 그때 문제에서 자, A에만 1쿨롱을 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Q1에다가 1을 주고 Q2에는 얼마를 줬다는 얘기예요? 0을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요? 얘 뒤에는 Q2가 0이니까 다 0이에요. 그죠? 근데 V1, V2가 얼마나 3V, 2V였다는 얘기죠. 그럼 식이 이렇게 돼요. P11, 그러니까 Q에 1을 준 거예요. 얘가 3V가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P21은 2V가 되는 거예요. 얘가 1 줬으니까 3이니까 얘가 3이고 얘가 2란 얘기죠. 그러면 P12도 얘가 얼마예요? 2죠, 그죠? 네. 그래서 P11 3, P21 2, P12 2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왜? P12랑 P21은 같으니까. 자, 그랬을 때 지금 A 도체에다가 AB에다가 2와 1의 전하를 주면 A의 전위는 얼마가 되겠는가? 이런 얘기예요. 뭐 어려운 문제 아니네요. 자, 여기에다가 문제에서 뭐예요? Q1에는 얼마 줬다고요? 2를 주고 Q2에는 1을 줬다고 했어요. 그럼 V1이 어떻게 돼요? P11 Q1 플러스 P12 Q2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P11이 얼마예요? 3이라고 했어요. 3 곱하기 2, 그죠? Q1에다 2 줬다고 했어요. 플러스, 자, P12가 얼마예요? 2죠? 곱하기 1. 자, 이거 계산해보면 6 더하기 2니까 8V 이렇게 되겠다. 그죠? 답은, 답번에 8V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넘어가 보실까요? 자, 5번 문제 보자. 5번 A, B, C인 도체 3개가 도체 A를 B 도체로 정전 차폐했을 경우에 옳은 조건은, 자, 만약에 여기 A라는 도체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B라는 도체로 얘를 다 막았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보자 이거예요. 자, 가번 C의 전하는 A의 전위와 관계가 있다, 틀리다 이거예요. 왜? 자, C라는 도체가 여기 있을 때
B라는 애가 A를 다 막았기 때문에 C라는 애가 얘한테 영향을 줄 수 없다. 그죠? 그러니까 A라는 애를 B로 다 막았으니까 C라는 애가 여기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영향을 줄 수 없죠. 그죠? 4번. 자, AB 간의 유도계수는 없다. AB 간에는 유도계수가 있죠. 그죠? 자, 세 번째. AC 간의 유도계수는 0이다. 즉, A하고 C는 서로 영향을 줄 수 없다니까 유도계수가 0이다. 이런 얘기죠. 답은 4번이 맞는 게 되겠죠. 그죠? 자, 6번 보도록 하죠. 진공 중에 도체에서 유도계수 P와 용량계수 Q의 성질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에서, 자, Q1은 이런 게 있어요. Q11 V1 플러스 Q12 V2, 그죠? 그 다음에 Q2라고 하는 거는 Q21 V1 플러스 Q22 V2 이런 거 있었죠. 그죠? 여기에서 Q11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얘를 용량계수라고 했고, 그 다음에 Q12라는 걸 유도계수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자, 용량계수 Q11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용량계수는 Q11이라고 항상 뭐예요? 0보다 커야 되죠. 그죠? 네,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유도계수 Q12 이런 애들은 항상 0보다 작아요. 그죠?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찾아볼까요? 자, 성질이 옳지 않은 거. 자, 용량계수는 항상 0보다 크죠? 용량계수는 항상 0보다 커요. 두 번째. 자, 얘네들을 다 더해도, 그러니까 유도계수를 다 더해도 용량계수가 될 수 없어요. 그죠? 나번은 맞았어요. 그죠? 네, 답은, Q12랑, Q2와는 항상 같다라고 했죠? 답은도 맞아요. 그죠? 자, 유도계수와 용량계수는 항상 0보다 크다. 틀리죠? 유도계수는 항상 0보다 작아요. 그죠? 답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보죠. 자, 고립 도체 구의 정전 용량 C의 값이 50 피코니까 10의 마이너스 12승 페럿이다. 이런 얘기죠. 그죠? 이러실 때 도체 구의 반지름은 약 얼마인가? 자, 우리 C 값이 도체가 얼마였어요? 4 파이 입실론 제로 A 이런 식 있죠? A 값을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A는 4 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에 C 값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 4 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이 얼마죠? 9 곱하기 10의 9승이에요. 그죠? 곱하기 C 값이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그죠? 몇 센티미터인가? 자, 계산해보면 4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그죠? 그럼 얘가 0.45 메타 이렇게 되나요? 센치로 하면 얘가 얼마가 돼요? 45 센티미터 이렇게 되겠다. 그죠? 답은 4번 45 센티미터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8번 직경. 자, 직경이라고 했어요. 직경 9m의 도체구의 Q값이 얼마란 얘기예요?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쿨롱을 줄 때 이 도체의 정전 용량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네요. C는 4 파이 입실론 제로 A예요. 그죠? 자, 그대로 하면 4 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A가 이게 뭐예요? 9 곱하기 10의 9승분의 1이겠죠. 그죠? 얘가 이만큼이. 직경 4.5m 되겠죠. 그죠? 직경이 9m니까 반지름 A는 4.5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때 이거를 계산해 보시면 50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2승 돼서 피코로 계산해 보면 500 피코 페럿이라는 걸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9번 동신 구형 콘덴서의 내외 반지름을 각각 5배 증가시키면 정전 용량은 몇 배가 되는가요? 자, 동신 구형이에요. 자, 동신 구형이라고 하면 이 안에 또 하나 이렇게 있는 게 동신 구형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때 얘네들의 C 값이 얼마였죠? C는 4 파이 입실론 제로. 이게 아니죠? 뭐예요? B-A죠? B-A에 4파이 입실론 제로 AB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A 값과 B 값을 어떻게?
5배씩 했다 이거. 그대로 써볼게요. 5b 마이너스 5a 4파이 입실론 제로. 자, 이거 5a 5b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5 약분되면 얘 값이 얼마가 되겠어요? b 마이너스 a에 4파 입실론 제로 ab에 얘가 5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원래 있던 거 몇 배? 5배가 되더라는 얘기죠. 답은 다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보죠. 자, 반지 이름이 A인 도체구와 내경의 반지 이름이 BC인 도체구가 동시로 되어 있다. 이 도체구 사이의 비유전율이 입실론 S인 유전체를 채웠을 경우에 정전 용량은 얼마가 되겠는가? 뭐 어려운 문제 아니네요. 자, C는 이렇게 되나요? B-A에 4파이 입실론에 AB 이거잖아요. 그죠? 자, 그대로 써볼까요? B-A에 자, 얘는 4파이 입실론 제로 입실론 S에 AB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 중에서 이 4파이 입실론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9 곱하기 10에 9승분의 1 이거자는 거예요. 그죠? 곱하기 여긴 똑같이 B-A에 AB 입실론 S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이런 거 찾아보시면 어디에 있느냐? 라번에 이런 거 있죠. 그죠? 네, 여기다가 이제 입실론 S를 여기다 쓰면 되겠다. 그죠? 네, 이렇게. 그쵸? 답은 라번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11번. 자, 그림과 같이 반지 이름 A인 무한정 평면 도체 AB 간격 D로 놓여져 있다. 이때 각각을 플러스 란다와 마이너스 란다 전하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을 때 AB 도체 간의 전이차는 몇 볼트인가? 여러분들 이거는 하나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여기에 자, 얘 반지 이름이 A라고 되어 있고 이 두 개 간의 거리를 D라고 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 C는 이런 거 있었나요? C는 ln A분의 D에 파이 입실론 제로 이런 거 있었죠. 그죠? 그럼 V는 분명히 C분의 Q예요. 그죠? 그대로 써볼까요? C 값이 얼마라고요? ln A분의 B에 파이 입실론이고, 자, Q 값은 얘 선이기 때문에 란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럼 얘를 다시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겠다. 파이 입실론 제로에 란다에 ln A분의 B 볼트 이렇게 쓸 수 있겠다. B가 아니라 D가 되겠죠. 그죠? D. 그죠? 네, 이런 거 찾아보시면 가번의 답이 있겠다. 그죠? 그럼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만 알고 계시면 나머지는 다 유도가 가능한 거죠. 답은 가번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12번 문제 볼까요? 자, 반지 이름 A 선간거리가 D인 평행 전선 단위 길이당 정전 용량은 얼마인가? 뭐 이거랑 똑같은 문제다. 그죠? 네, 이걸 묻는 거잖아요. 그죠? C는 ln A분의 B에 파이 입실론 제로 페럿 퍼 메타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공식 기억해 두세요. 자, 13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길이 L인 동축 원통 도체의 내외의 원통이 각각 플러스 란다, 마이너스 란다의 전하가 분포되어 있다. 내 원통 사이의 유전율 입실론인 유전체를 채워넣었을 때 전개의 세기는 얼마인가? 단, V는 내외 원통 간의 전이차, D는 전속 밀도이고, AB는 내 원통의 반지 이름이며, 원통 중심에서 거리, R은 A와 B 사이에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림으로 그려보면, 자, 이러한 원통이 있고요. 자, 그때 얘의 반지름이 A고, 자, 그 주변에 이러한 더 큰 원통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원통이 있을 때 여기에서 요거의 반지름을 B, 여기에 반지름을 A라고 했을 때 얘의 뭘 구하라는 얘기예요? 전위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R이라고 하는 거는 이 부분에 얘의 반지름이 R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원통에 요 정전 에너지 뭐 V는 뭐 상관없겠지만 뭘 해도 상관없는데, 자 V는, 자 여기에서 V가 얼마였죠? 네, 두 점 간에 2파이 입실론 제로 란다의 ln a분의 b 이거였어요. 그죠? 요 두 점 간의 전이가, 자 그때 여기에서 란다에 대해 쓰면, 란다는 얘를 란다에 관해서 써보자 이거예요. 란다는 ln a분의 b에 2파 입실론 제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란다는, 자 그때 제로에 v 이렇게 써야 되겠다. 그죠? v. 자 그때 구하라는 게 전개의 세기를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전개의 세기 2는 2파 입실론 제로 R에 란다 이거잖아요. 그죠? 2파 입실론 제로 R에 란다. 그러면 란다 대신에 이걸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대로 2파 입실론 제로 R분의, 자 란다 대신에 이거 써볼게요. ln a분의 b에, 그죠? ln a분의 b에 2파 입실론 제로 곱하기 v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2파 입실론 약분 되겠다. 그죠? 그럼 이제 다시 써보면 ln a분의 b에, 그죠? r 남았다. 그죠? r에 ln i분의 d에 v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답은 가번이 되겠다. 그죠? 유도해보면 다 나오는 거니까. 자 14번 문제 보죠. 자 콘덴서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자 가번 두 도체 사이의 정전 용량에 의해서 전하를 충전하도록 한 장치이다. 그죠? 콘덴서는 전하를 저장하는 장치이죠. 두 번째, 두 도체 사이의 절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절연내력을 갖는 절연체를 넣는 게 맞죠. 자, 답은 정전 용량을 크게 하고 가능한 한 많은 전하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도체 사이의 간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줄여줘야 되죠. 왜? C는 입실론 D분의 S잖아요. 그죠? 여기서 C 값을 크게 하려면 여기 D 값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작게 해줘야 되겠죠. 답은 4번이 틀린 게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15번 문제 보죠. 자, 15번. 평행판 콘덴서의 극간 간격을 2분의 1을 줄이면 콘덴서 용량은 처음에 얼마인가? C는 입실론 D분의 S예요. 그럼 C라는 값과 이 D라는 값은 서로 어떻게 반비례 관계죠. 그때 여기에서 극간거리 얘를 2분의 1배를 하면 이 C 값은 몇 배가 돼요? 반비례니까 2배가 돼야 되겠죠. 그죠? 답은 2배가 된다. 이렇게 돼야 되겠다. 자, 16번 보도록 하죠. 자, 대역 면적이 10, S의 값이 100인가요?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제곱미터죠. 센티미터를 제곱미터로 바꾸면 그때 비준열 입실론 S의 값이 2.1이고요. 그 다음에 절연내력 2의 값이 얼마로 되어 있나요? 2의 값이 1.2 곱하기 10의 5승 볼트 퍼 메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 기름 중에 이때 축적되는 최대 전하량 Q 값은 얼마가 되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Q 값 물어봤다 이거예요. Q 값. 자, Q는 C, V 이런 식이 있어요. 그죠? Q는 CV. 자, C는 입실론 D분의 S 이거예요. 그죠? V는 전개에다가 D를 곱하면 V가 돼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얘 이렇게 약분돼요. D 약분돼요. 그죠? 그럼 얘는 자 이렇게 되나요? 입실론 S, E 이렇게 돼요. 그죠? 자 그대로 보면 얘가 입실론 제로, 입실론 S, S에 E 이렇게 되겠죠. 자 그대로 입실론 제로가 얼마예요?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고요. 입실론 S가 2.1이라고 주어졌고요. S의 값이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곱하기 2의 값이 1.2 곱하기 10의 5승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죠? 자, 이거 그대로 계산을 해보시면 그 값이 8.88. 아니죠? 2.22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쿨롱이 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는 이것만 생각해낼 줄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넘어가서 자, 17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17번. 자, 절연 내력이 E의 값이 3000 kV/m고요. 그 다음에 직경 D 값이 1m니까 R의 값은 얼마예요? 0.5 m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때 도체에 줄 수 있는 최대 전하량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구도체라고 했어요. 구도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그대로 계산해보자 이거예요. 계산해보자. 자, Q는 똑같아요. C V예요, 그죠? C V. 자, C가 얼마예요? 구도체에서 C는 4 파 입실론 제로 R이에요, 그죠? 맞아요? 4 파 입실론 제로 R이에요. V는 2 R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대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시면, 자, 4 파이 입실론, 자, 2에 R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죠? 그럼 얘가 얼마죠? 4파 입실론 제로가 9 곱하기 10의 9승분의 1 곱하기 전개의 세기가 3000 곱하기 10의 3승이죠. 곱하기 0.5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를 계산을 해보시면 얼마가 되느냐? 그 값이 8.8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풀롱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구도체에서는 C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와 이 값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이것도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한쪽 지름이 다른 쪽 지름의 6배인 두 개의 금속국을 가늘고 긴 전선으로 접속되어 대전되어 있다. 큰 쪽이 작은 쪽보다 몇 배의 정전 에너지가 축적되는가? 자, 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는 길이가 1이고요. 얘는 이거의 반지름이 6이에요. 근데 얘를 이렇게 묶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얘에 저장되는 에너지와 얘에 저장되는 에너지가 몇 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 두 개 묶었으면 기본적으로 전압은 동일해요. 그죠? 얘의 전압과 얘의 전압은 동일하더라 이거예요. 자, 그때 저장되는 Q라는 애는 거는 CV잖아요. 그죠? CV. 자, 전압이 똑같으면 뭐에 의해서 바뀌어요? C 값에 의해서 저장되는 에너지 양이 달라진다 이거예요. 그때 여기에서 C라는 게 얼마예요? 4 파이 입실론 제로 A예요. 반지름에 뭐 한다는 거예요? 비례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1이라는 에너지를 저장하면 얘는 6이라는 에너지를 저장한다 이런 얘기. 즉 6배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답은 6이 되겠죠. 그죠? Q는 CV에 의해서 6이 된다.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19번. 자, 정전 용량이 일정한 정전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와 전위 관계식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무엇이 되겠는가? 즉, 에너지. W와 얘는 뭐 2분의 1 CV 제곱이잖아요. 그죠? 문제에서 이 W라는 애와 V라는 애의 관계에서 무슨 곡선이 되냐? 얘 제곱이죠? 제곱이 뭐가 돼요? 포물선이 되겠죠. 그죠? 포물선 그래프가 나오겠다. 그죠? 제곱이니까. 답은 포물선인 라원이 되겠죠. 20번. 자, 공기 중에 반지름 A인 도체구 Q에 전하를 주었을 때 전위가 V로 되었다. 이 도체가 갖는 에너지는 얼마인가? W는 이런 거 있잖아요. 2분의 1 CV제곱 이런 거 있나요? 그죠? 2분의 1 CV제곱. 자, 그때 그 다음에 얘를 또 다르게 어떻게 해서 2분의 1 Q V. 그죠? 이렇게 쓰잖아요. 자, 또는
얘는 2분의 1 C Q의 제곱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에너지 양은 줄. 이런 식이 있잖아요. 그죠? 에너지에 대한 식이. 그쵸? 자, 그때 여기에서 우리가 C를 뭐라고 쓸 수 있어요? 4파 입실론 제로 A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그대로 여기는 W는 어떻게 되겠어요? C에다가 이것만 넣으면 돼요. 그죠? 8 파이 입실론 제로 A분의 Q의 제곱 줄 이렇게 쓸 수 있죠. 답은 라번이 되겠다. 라번이 나번이죠. 그죠? 나번. 자, 그 다음에 자 21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극판의 면적이 10제곱센티미터이다. S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제곱미터 이렇게 되겠죠. 센티미터니까. 그 다음에 극판 간격 D의 값이 1mm면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인 평행판 콘덴서의 비유전율 입실론 S의 값이 3인 유전체를 채웠을 때 전압 V를 100V로 가했다면 축적되는 에너지는 몇 줄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어렵지 않은 문제다. W는 2분의 1 CV 제곱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C 값을 뭐라고 쓸 수 있어요? C는 입실론 D분의 S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겠다. 2분의 1 입실론 D분의 S의 V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럼 2분의 1에 자, 입실론이 뭐예요?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고요. 입실론 S의 값이 3이라고 했어요. 3. 자, D의 값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요. S의 값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고 전압이 100의 제곱 이렇게 되죠. 자, 이거 그대로 여러분들 계산해 보시면 얼마가 나오느냐? 1.3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줄이라는 값이 나오더라. 즉 여기에서 에너지식은 뭐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죠. 그죠? C는 입실론 D분의 S니까.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이 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렇게 바꿔서 계산하실 수 있겠다. 자, 22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22번. 자, 두 개의 도체에서 전위 및 전하가 각각 Q1, Q2, V2, Q2일 때 도체가 갖는 에너지는 얼마인가? 자, W1은 얼마겠어요? 2분의 1 Q1, V1 이게 될 거고 W2라는 애는 2분의 1 Q2, V2 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W는 W1 플러스 W2니까 이 식이 2분의 1에 Q1, V1 플러스 Q2, V2 이렇게 되겠네. 그죠? 답은 가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23번을 보도록 하죠. 23번. W1, W2의 에너지를 갖는 두 콘덴서를 병렬로 연결할 경우 총 에너지에 대한 관계식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두 개를 연결을 해보면 병렬로 C라는 애를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W1 플러스 W2라는 애랑 얘 두 개를 합쳤을 때 이 W라는 애랑 비교해보면 각각 하는 게 더 에너지가 많다 라고 할 수가 있겠다. 답은 가번이 되겠다. 자, 24번 문제 보죠. 유전체 내의 정전 에너지 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W는 이런 거 있었어요. W는 2분의 1 입실론 제로 2의 제곱에 S 곱하기 T 다니는 줄이에요. 그죠? 에너지 밀도는 어떻게 돼요? 얘가 최적을 뺀 거죠. 2분의 1 입실론 제로 2의 제곱 줄 퍼 세제곱미터 이게 돼요. 그죠? 얘랑 같은 게 뭐 있냐? 2분의 1 D2라는 게 있고 또는 2 입실론 제로분의 D의 제곱 이런 식이 있죠. 그죠? 왜? D는 입실론 2 이거니까. 그쵸? 찾아보시면 잘못된 건 뭐가 있냐? 라번 같은 경우가 잘못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답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자, 25번. 자, 유전율이 9인, 그러니까 입실론의 값이 9다, 이거. 입실론의 값이 9인. 자, 유전체의 전개의 세기가 2의 값이 100이다, 이런 얘기죠. 이때 유전체에 저장되는 에너지 밀도는 얼마인가? W는 간단한 식이네, 그죠? 2분의 1 입실론 2의 제곱이에요, 그죠? 2분의 1 곱하기 9 곱하기 100의 제곱이죠? 자, 이거 그대로 여러분들 계산해 보시면 4.5 곱하기 10의 4승 줄퍼 세제곱미터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26번. 자, 유전체, 자, 26번 보시면, 자, Q의 전하를 갖는 반지름 A의 도체구를 비유전율 입실론 S인 기름 탱크에서 공기 중으로 꺼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얼마인가? 자, 여기 기름이에요, 기름. 여기는 공기예요, 공기 중에. 자, 그때 기름에 있던 거를 여기에 있는 전하를 이쪽으로 빼낸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자, 이때 한 일이 얼마냐, 이거죠. 그럼 공기 중에서의 W는 얼마가 되겠어요? W는. 자, 2분의 C Q 제곱이에요, 그죠? 자, 2분의 C Q 제곱이에요. 자, 그대로 써볼게요. 자, 우리가 에너지량이 W는 2분의 C Q 제곱이라는 게 있어요. 계산해보면 이거 얼마예요? C가 2 곱하기 4 파이 입실론 A분의 Q 제곱인 거잖아요. 그죠? 그대로 써볼게요. 자, 8 파이 입실론 A분의 Q 제곱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얘를 공기라고 하고 얘를 기름이라고 보면 여기에서 에너지는 얼마가 되겠어요? 공기 중이니까 8 파이 입실론 제로 A분의 Q 제곱이 되는 거고, 기름에서는 8 파이 입실론 제로 입실론 S의 A분의 Q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의 에너지와 여기의 에너지의 차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빼낼 때 작용하는 힘이 되겠죠. 그래서 자, 1W는 그대로 써보면 8 파이 입실론 제로 A분의 Q제곱 마이너스 8 파이 입실론 제로 입실론 S A분의 Q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똑같은 걸로 8 파이 입실론 제로 A분의 Q 제곱으로 묶으면 얼마가 되겠어요, 얘는? 1 마이너스 입실론 S분의 1 이게 되겠죠, 그죠? 자, 이러한 거 찾아보시면 답은 나번에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뭐 요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 다음 문제를 연결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